두 윤핵관 친윤 의원 사이에 일단 삐그덕대는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권력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 딱 등장했으면 일단은 론칭을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 정신이 없어야 되거든요.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그저 당권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윤핵관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유진석을 딱 내쳤는데 장제원과 권성동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숨은 실세는 또 뭐예요? 장제원이고. 그래 이제 원내대표 임무 딱 끝내고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장제원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 당대표가 되면 뭘 갖냐면 이제 공천권을 갖는다. 그럼 그래서 안철수하고 간장연대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른바. 짜겠네요. 안철수를 세우고 자기가 실권을 다 행세하는 그런 쪽으로 갈 그림을 세운 것 같아요. 상황체제. 그렇죠. 상황체제가 되는 거죠. 아유 이거 당한 거 답이 안 보여. 답이. 대안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안 되거든요. 이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집권 여당이 더 뭉쳐야 되는데 자, 권성동, 장제원 두 윤핵관 친윤 의원 사이에 일단 삐그덕대는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권력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 아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선시대 보세요. 형이 아우 죽이고 아우가 형 죽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권력. 그런 문제죠. 근데 지금 이런 거 할 땐가. 정권이 딱 등장했으면 일단은 론칭을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 정신이 없어야 되거든요.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그저 당권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그 짜증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니 이럴 때 누가 좀 옥망치라도 뭐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어른이 없잖아요, 당에. 뭐 그다음에 이재호 고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고문 얘기는 고문이다라고 하고 안 들어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이준석을 내친 거고 이준석을 딱 내치면 이제 윤핵관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유진석을 딱 내쳤는데 그다음에 누구예요? 장제원과 누가 남았습니까? 권성동이 남은 거죠. 이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아니 근데 대통령이 엄연히 있고 또 당권이라는 것은 전당대회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가 또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야단법석하는 속내가 뭡니까? 일단은 정권을 출범했고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야 나 이거네요. 그렇죠. 나야 나. 권성동이다 장제원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는 권성동 원톱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준석이 일단은 거리는 아니고 사고로 그만뒀고 직무 대행 체계로 실제로 당 대표가 사실 권성동 씨가 당 대표가 된 거예요. 1인 대표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그 지지하는 당원들의 반란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불만은 있어도 그게 반란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이준석도 사실은 그 징계를 사실상 수용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재심이나 일단은 지금 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장제원이 아니라 권성동 원탑 체제인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이 정권을 보게 되는 두 그룹이거든요.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권 검찰 출신 그룹들이 있고. 검찰 그룹.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장제원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숨은 실세는 또 뭐예요? 장제원이고. 그러니까 약간 오픈하고 그라운드의 언더그라운드의 차이죠. 장제원과 검찰 그룹이고. 이게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둘이 부딪히는데 이 당 대표 이제 천건데. 왜냐하면 권성동은 지금 나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내대표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내가 당대표야. 그래서 자기가 원내대표 할 때까지 이 체제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준석이 명목상으로는 아직 대표의 직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만 됐을 뿐이지. 거리가 아니라 뭐죠? 사고.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다음 전당대회 자기는 이제 원내대표 임무 딱 끝내고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장제원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 이준석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뭘 갖냐면 이제 예. 공천권을 갖는다. 그렇죠. 이걸 내가 잡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준석을 빨리 내치고 지금 직금 전당대회를 그럼 너 어차피 권성동 원내대표고 대표는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우리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장제원이 하든 장제원의 대리 역할을 안철수 의원이 맡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안철수하고 간장연대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른바. 짜겠네요. 간장연대가 지금 만들어진 네. 거고. 왜냐하면 장제원이 지금 나서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데다가 예. 지가 딱 나와서 버린 그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안철수를 세우고 자기가 실권을 다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갈 그림을 세운 것 같아요. 이른바 상황체제. 그렇죠. 상황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윤리위 징계로 이준석을 쳐냈는데 예. 아니 권성동 직대 이야기처럼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는 것이고 못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경찰청장 이야기는 이거 이 시간 오래 걸린다. 아, 그거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법리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결과 안 나오면 또 당대표 돌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 딱 들어보면은 지금 딱 보니까 기소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예. 그랬는데 우리는 기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사가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까지 했는데 나온 게 예. 없습니다. 수사를 접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기소는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게 지금 대통령도 국정 운영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당은 우왕좌왕 좌왕우왕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나는 오히려 당이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뭐 대통령이야 이제 계속 지금에 초반에 삐걱거리고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네. 삐걱거릴 수는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기본을 할 거라고는 좀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아유 이거 당은 이거 답이 안 보여 답이. 권성동도 그렇고 지금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좀 안정적인 체계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무리한 것 자 같아요.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직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원상태로 다시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체제를 공고히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권성동 같은 경우는 그냥 뭐랄까 좀 자기 네.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준석 체제가 계속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당권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시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더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근데 들어와도 예.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소는 힘들다 법리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이게 2013년에 부스 방문한 거잖아요. 예. 그 기업체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네. 딴 데 카이스트를 돌다가 그 부스에 잠깐 들렸는데 카이스트에 전시되고 있는 것에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김성진 대표의 기업 부스 네, 거기 들린 거단 부스에 말이죠. 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들린 거를 갖다가 이준석이 사주에서 들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건 그냥 들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대가성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접대를 분명히 했을 텐데 네. 그 접대는 건 일반적인 어떤 앞으로 뭐 다른 것들이 증명하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 관련된 건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어떤 진행이 될 테니까. 예. 자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도 불안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에 업그레이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이 윤핵관 사람들이 뭐였냐면 옛날에 김종인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좀 변했잖아요. 예. 그때 가장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예. 거기다 이준석 딱까지 쳐내면 똑같은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줄푸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MB 때 했던 얘기, 박근혜 때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법인세 깎아준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법인세 깎아주면 어떡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국민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이게 옛날 그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틀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이제 유승민이 이제 탁 나오잖아요. 유승민이 나오는데 유승민이 보수층에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대중성이 대중성이 너무 떨어진다. 확보되지를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안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음. 볼 때는 이 사람들 아주 안 되거든요. 이거 알겠습니다.